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요즘 조금 일들이 좀 많아서 좀 방송을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낚싯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 준비, 그리고 선박에 이제 신조선을 만들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공장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할 것들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지금 계속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배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배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이랬던 분들도 좀 계셨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한 4년 전쯤서부터 배를 좀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배를 건조를 하거나 배를 하는 방법은 많이 어렵나요? 제가 직접 제 배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 강원도에 허가를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서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허가도 어디서 사야 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이제 이쪽에 자망이라는 허가가 있고, 그리고 연안복합이라는 허가가 있고, 연안복합과 자망이 합쳐진 허가가 있고, 연안복합, 자망, 통발 허가가 합쳐진 허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각각 금액대도 워낙에 천차만별이고, 요즘 자망 허가만 해도 보통 요즘 강원도 시세예요. 한 8, 9천만 원? 그리고 복합자만 들어가도 무조건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왔었고요. 배를 또 신건조 한다는 것도 어디 조선소에 가야 되는지 아는 지인분들이 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정보를 좀 많이 얻었고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가니까, 오픈이 딱 되고 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굉장히 많이 밀려왔었어요. 그러면은 배를 하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허가라는 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택시 면허가 있잖아요. 개인 택시 면허. 그렇듯이 배에도 허가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망이라든지 복합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먼저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허가가 몇 톤이냐에 따라서 또 배 사이즈도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톤수를 만들기 위해서 배가 예를 들어서 1톤이다 그러면, 내가 근데 5톤을 짓고 싶어. 그러면 1톤을 가지고는 맥시멈으로 2.99톤, 3톤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를 좀 더 사이즈를 키운다 그러면 1톤의 허가와 다른 또 허가를 더 사서 붙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배가 한 3톤이라든지 아니면 4톤 정도의 배를 구입하셔야 그런 사이즈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 5톤 정도, 4.99톤 표준호선형을 지금 주문한 상태인데, 허가를 먼저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 조선소에 가서 배를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지금 서류들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어야죠, 어선 검사 증서, 선적 증서, 업 허가 내역서, 그리고 이제 그 각 시마다 이제 요런 또 이제 신고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저는 해기사를 한 10년 전에 따놨기 때문에 면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기사를 따기 전에 일단 조종면허 2급 아니면 1급을 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기사를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증서, 낚시놀이라는 데 가면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저는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개인을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서류는 다 꾸며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개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중개인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알아보고 이랬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좀 이렇게 괜찮은 지인이 소개를 한 그런 중개인이 굉장히 열심히 저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줬어요. 물론 소개비는 들어가요. 지금 제가 몇 프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물론 돈은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적은 돈으로 많이 지금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만일에 궁금한, 그런 연락처가 궁금하다면 저한테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이 일을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 잇따르면 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를 할 때 그 선박증명서나 그런 거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약에 다른 허가가 있는 배를 샀을 때 서류를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서 내가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들어가서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면 되고요.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어차피 어업을 하든지 낚싯배를 하든지 사업자 등록증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류 카드를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시에 면세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면세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수협에 가서 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협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서류 작업은 그 정도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촌계가 아닌 사람이 배를 하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귀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허가를 사서 들어간다든지 기존 자리에 들어간다든지 당겨줄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항이 잇따르면 그쪽 분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좀 많이 맺어서 내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촌계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좀 어른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일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꾸 유대 관계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어느 항구든 내가 배를 허가를 사서 들어가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구마다 요즘 배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배자리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어느 항에 마음에 드는 뭐 항포구가 잇따르면 되도록이면 거기에 있는 허가를 사서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항이 있는데 내가 허가를 그 시나 군이나 도에서 사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어항에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어촌계라든가 이런데 유대관계를 좀 맺어서 배자리를 어떻게든 조금씩 마련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좀 현실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기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형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팁은 뭔가요? 사실 뭐 이제 귀여를 한다? 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귀여 학교도 다녀봤고 제가 귀여 학교에 이제 강의도 좀 해봤었거든요. 어느 항에 전국의 어느 항을 가서 내가 어업을 할 거냐 낚싯배를 할 거냐 이런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요목조목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런 정도의 시즌에 이런 어떤 고기들이 나오고 내가 그런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고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제가 봤을 땐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뭐 허가의 금액, 배를 짓기 위한 금액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뭐 허가랑 뭐 배랑 해서 뭐 한 거의 5억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전체를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여를 한다 하더라도 귀여 자금이 뭐 이렇게 배 쪽으로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허가를 또 구매해야 될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염두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귀여한 선배들 아니면 어업이나 낚싯배를 보통 한 2년 3년 한 선배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노하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배가 안목에 도착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배를 막상 이제 안목에 딱 갖다 놨는데 기분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진짜 선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앞으로 내가 잘할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져온 배는 뭐 임시적인 배이긴 해요. 그리고 신건조 배가 한 8월이나 뭐 늦어야 9월 정도에 이제 올 것 같은데 선장이 되기 위한 또 조건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지금 배를 가지고 60일 이상의 또 조업이 있어야 되고 위판이 이제 또 120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간은 또 조업을 좀 해야 되고 낚싯배 선장 같은 경우는 5년 내 120일 출항 횟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금강호를 타면서 한 95일 정도 거의 100일 정도인데 일수가 좀 모자르죠. 조업을 나가면서 그 일수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저처럼 뭐 귀여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귀여는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금액을 좀 어떻게든 대출을 해서 허가를 샀고
또 배는 또 어느 정도의 일부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찾아온다면 제가 세세하게 또 사람도 소개하고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지금 있는 배로 또 다시 촬영을 좀 시작을 할 거고요. 많은 영상을 좀 못 올리더라도 제가 좀 안정될 때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촬영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메TV 이명철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와, 근데 가게가 야, 요즘 뭐, 야, 물건이 막 들어오고, 정리도 안 하시네, 이거 이제. 정리를 못했어. 뭐, 너무 바쁘고, 집 공사도 있었지.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